네, 이번 시간은 84회 전산의 계급 84회 기출 문제 풀어보죠.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의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무엇인가? 일정 시점 재무 상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렇다면 재무 상태표죠.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단기자가 들어가니까 유동이겠죠. 바로 1번입니다. 장기 매출채 장기자가 들어가니까 비유동이고요.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죠. 비유동입니다. 3번 다음 자료에 의해 현금 및 현금자산을 구하면 얼마인가? 보죠.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자산 맞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자체, 이건 바로 현금이죠.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우표는 아니에요. 우표는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처리합니다. 배당금 지급, 이것도 현금이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러면 이걸 갖고 은행 가면 현금 바꿔주죠. 20만원, 22만원, 30만원 다 합하면 62만원. 답이 2번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선수 수익으로 계상한 임대 수익에 대하여 기말 결산을 수행하지 않았다. 임대 수익. 그러면 아마 돈 받아질 때는 차변에 현금 10,000원이면 10,000원, 대변에 선수 수익 10,000원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선수 수익은 일종의 부채입니다. 미리 받은 돈이니까 뭐 갚아야 될 게 있을지도 모른다. 부채. 인데 기말 결산은 수행하지 않았어요. 기말 결산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차변에 선수 수익 10,000원, 대변에 임대료 10,000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분개를 누락한 거예요. 그러면 선수수익 부채를 줄여줘야 되는데 안 줄였다. 부채 과대. 임대료라는 수익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수익 과소. 이런 거죠. 옳은 것은 수익 과소. 바로 4번이네요. 부채 과소 아니죠. 비용에 가는 거 없습니다. 자산에 가는 것도 자산 안 나오죠. 자산 현금 있는데 이 결산하고 상관없으니까 답이 4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자산이니까 자산의 개념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 유자산 맞습니다. 다 유형자산 맞네요. 3번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재고자산이죠. 문제 쉽네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장기적으로 사용 목적 그렇죠. 형태가 있어야 유형자산.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만원 구입한 기계장치를 운반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5만원 구입 후 설치비 3만원 이 발생했다. 이후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시제품을 7,000원에 판매했다. 취득원가는 구입대금 일단 25만원 운반비 5만원 설치비 3만원 이거는 다 매입 부대비용 맞습니다. 다 합해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겠죠. 25만원, 5만원, 30만원 다 합하면 얼마인가요? 33만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시제품 생산하는데 5,000원 이거를 팔아가지고 또 7,000원에 팔았대요. 시제품이라는 거는 시험삼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삼아 만들어가지고 싸게 팔죠. 뭐 정식 제품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때 시험삼아 시운전비 같은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운전 해가지고 5,000원 들었다. 5,000원도 취득 부대비용이 맞아요. 그런데 7,000원의 수익이 발생해버려요. 이건 빼줍니다. 7,000원. 비용만 들어가는데 수익이 왜 발생하냐? 이건 빼주자. 그런 거죠. 그러면 33만 원에서 5,000원 더하고 7,000원 빼면 32만 8,000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 되겠죠? 7번. 오케이. 다음은 감가상각 누계액의 변화추이를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 그래프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합니다. 내용 연수가 지날수록 감가상각 누계액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초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정액법에 관한 거죠, 정액법. 그리고 나는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간간후계액이 첫 번째 급속도로, 초기에 급속도로 많아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증가한다. 초기에 많이 인식하는 거. 가속상각법이죠. 이건 대표적으로 정률법입니다. 뭐 연수학계법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기업 가는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 조업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매번 매년 똑같은 금액만 계속 인식해요. 조업도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답이 아니겠죠. 기억 날리고 기억 날리고. 답은 적어도 2번하고 4번 중에 있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가는 자산의 내용에서 또한 그렇죠. 일정의 정액법이니까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나는 자산의 내용 요소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가 감소한다. 그렇죠. 매기가 점점 감소합니다. 첫 번째 연도 가장 많이 인식하고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요. 이게 가속상각이죠. 대표적인 맞습니다. 디귿번도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총계정원장 짜내기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과목. 대변 계정과목이라면 부채 또는 자본, 수익이죠. 차변에는 자산 또는 비용. 대변, 부채, 자본, 수익. 대변, 보통 계금 자산이죠. 자변입니다. 임대료 수익이네요. 수익, 대변이고 비용, 자변이죠.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자변. 그래서 답이 3번 수익, 대변.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재고자산, 사용하는 것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유형자산입니다. 판매용, 맞네요. 판매용이면 재고자산. 제품도 팔 거니까 재고자산 맞고 사용하는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B, C 답이 2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2019년 기초자본은 얼마인가? 우리 이런 공식 기억 안 하시나요? 기초자본 더하기 수익은 기말자본. 뭐 자본 거래가 없는 경우에 관한 거죠. 이거 보시면 10월 31일 장부라고 했습니다. 이 기말이에요, 기말. 10월 30일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가 여기 있어요. 빼주면 자산 빼기 부채 하면 기말 자본이 나오겠죠. 90만 원입니다. 기말 자본은 90만 원. 수익 빼기 비용 하면 이익이죠, 이익. 40만 원 빼기 35만 원 하면 5만 원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5만 원. 그러면 2019년 기초자본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떤 숫자에다가 5만 원을 더하니까 90만 원이 되더라고요. 90만 원 빼기 5만 원 하면 85만 원. 바로 답이 3번이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 1번 이자 비용이네요. 다른 건 다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상사의 상품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매 가능 금액으로 오른 거, 판매 가능 금액이 어떤 금액인가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하면 판매 가능 금액이 되는 거죠. 보죠.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은 상관이 없죠. 기초 상품 재고에다가 매입액을 더하면 판매 가능 금액이 됩니다. 매입액 80만 원 있네요. 근데 매입 N으로 이건 빼줘야 되겠죠. 40만 원 하고 기초 매입 80만 원 더해주고 여기다가 4만 원 빼줍니다. 괄호가 마이너스 표시죠. 이거 계산하면 되죠. 합하면 116만 원. 답이 4번이네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보죠.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합니다. 보통 분계가 가장 먼저 올 텐데 여기는 거래의 발생이 있네요. 그럼 D가 먼저 오는 거죠. D가 먼저 한다. A보다는 D가 먼저 한다. D가 먼저 온다. D가 먼저 온다.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항상 언제나 가장 나중입니다. 결산 보고서가 뭐냐면 이게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항상 언제나 늘 always 항상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F가 맨 마지막에 돼야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답이 3번이라는 거 바로 나오죠. 중간에 뭔 어떤 절차가 있다 해도 처음과 끝만 알면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거래 발생하면 바로 분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개하고 나면 분개한 거를 종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다, 전개한다. G, 오케이. G. 그 다음에 종계정 원장을 만들면 그걸 바탕으로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시산표 작성한 다음에 수정 분개하고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작성. 결산 보고 작성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이자 수익을 받았다. 이자 수익은 손익이니까 손익거래 맞습니다. 2번 영업용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현금 지급, 이건 손익이 없죠. 수익과 비용이 없습니다. 교환 거래, 대체 거래라고도 합니다. 3번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 비용이죠. 손익이 있습니다. 손익 거래 맞고요. 4번 영업용 건물을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일부는 현금 지급, 나머지는 잔액은 나중에 지급. 혼합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혼합거래는 대체거래와 손익거래가 합해진 거죠. 어쨌든 수익이나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혼합거래도. 근데 여기 수익 비용이 있나요? 건물, 차변의 건물 1000만 원. 대변의 일부는 현금, 대변의 현금 얼마, 나머지는 미지급, 예상이죠. 미지급금 얼마. 수익 비용이 없죠. 혼합거래 아닙니다. 대체거래예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반드시 아래에 표시된 계정만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바드럼 계정의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 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분개로 바꿔보죠. 바드럼 계정의 대변이니까 대변에 바드럼이 있다는 겁니다. 대변에 바드럼 50만 원. 차변에 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차변에 현금 50, 이렇게 분개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바드럼이 대변으로 나오고 이걸 현금으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바드럼 2번 보니까 바드럼이 있네요. 상품 아니고 지급원도 아니고 상품 아니고 바드럼. 그래서 답이 2번 바드럼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 이해되시죠? 오케이. 실무로 가겠습니다.